19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또 우리 지역 의원이었습니다. 창원 마산아프구 최용두 의원이었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 통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적용할 선거법 개정론이 참 한창 진행이 됐었고 19년 네.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앞서 열렸잖아요. 네네. 앞서 13일 마무리가 됐었는데 의원님께서 여당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때 좀 네네. 어떤 발언하셨습니까? 네, 지금 선거구제의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즉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국민들의 투표를 한 만큼 국회의원 의석수가 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선거는 1당과 2당,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민들이 던진 총 투표수, 득표율은요. 예. 한 8%포인트 정도 차이 났습니다. 49% 대 41%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의석수는 두 배 차이가 났습니다. 166과 86.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 표가 어디 갔느냐. 내 주변에는 분명히 이 정당을 찍은 사람이 많은데 왜 이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수는 이렇게 적으냐라고 이제 당연히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까지도 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표 격차가 적다면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중요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모든 비례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의석수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각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득표율이 이렇게 큰 격차를 내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나 우리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경우도 우리처럼 소선거구제입니다. 미국은 435개의 지역구가 있는데요. 미국은 전국부터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거의 정말 2~3%포인트 정도 격차 의석수가요. 근데 52%대 48%를 얻었다. 민주당이 얼마고 공화당이 이렇게 하면은 의석수도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예. 미국 CNN이나 이런 신문을 방송을 보면은 전체 득표율보다 몇 석이 적었다 아쉽다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다 하고 할 정도로 의석수와 득표율이 거의 비례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 배 차이가 났죠. 근데 이 두 배 차이가 어디서 극단화되냐 그러면 수도권에서 극단화됩니다. 예. 이것은 우리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수도권이 비례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또 뭐 경제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은 자꾸 소멸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다른 선진국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의 극단적 위기도 불렀다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의석수와 득표율 격차가 득표율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았는데 의석수가 두 배 났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핵심은 바로 수도권이었습니다. 수도권은 한 12%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1당의 득표율과 2당의 득표율.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의 전체 수도권의 의석은 121석인데요. 그런데 실제 의석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103석, 국민의힘이 17석 나왔습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났습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수도권 집중이 비전, 그래서 과밀한 인구로 인한 이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악의 경우를 낳았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의원수 축소 그리고 또 뭐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민주당과도 좀 어느 정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비례대표제를 가감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국민의힘 그리고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원 정수는 이것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려고 개선하려고 했다면은 진작 몇 년 전부터 이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또는 국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됐다. 이제 국회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여당은 일방 독주하고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것은 야합하고 뭐 이렇다는 그 엄청난 비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 신뢰를 얻지 않으면은 의원 정수는 국회가 이 특권만 누리는 이런 어떤 오해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국회가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정수만 드린다고 하면은 이 선거제 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자초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자, 같이 토론회를 하자 그럽니다. 의원 정수를 드리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시내에서 의원 정수 드리자는 서명 1000명이라도 받아보십시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드리고 말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비례성 대표성을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그만큼 거세고 국가기관 중에 국회의 신뢰도가 최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문제는 이건 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 비례대표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성이라든가 또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비례해서 비례를 뽑아야 되는데요. 근데 종전의 비례대표를 보면은 우리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전문성으로 어떻게 뽑았는지 이 비례대표 순위는 누가 정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당의 지도부만 알고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정말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준이 그리고 유럽의 나라의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를 순서를 국민들이 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우리는 가부터 강씨부터 홍씨까지 쭉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많은 국민의 표를 받은 사람을 비례대표 순서로 뽑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들의 직접 투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접근한 부분은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자. 근데 우리 경남의 경우에 그러면 비례대표 할당되는 숫자가 한 네대 사람 될 텐데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명부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보고서 저 사람은 우리 경남을 전체를 대표할 만한 비례대표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그러나 현재과 같은 비례대표 시스템이라면은 차라리 비례대표를 없애고 미국이나 영국처럼요. 그리고 프랑스에도 없습니다. 이 비례대표 같은 걸 없애고 지역구를 차라리 지역이 소멸돼가는 지역에서 그 지역구를 없애지 않고 존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이 골고루 그 지역 소멸 유기도 같이 방지하는 등 힘을 합치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대표성을 높여보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의원 정수 축소 또 반대는 의견 내기도 했었고 입법부 역할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비례대표제 또 관련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 내기도 했잖아요. 자 어쨌든 전원위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대로 끝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선거제도 개혁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도 그렇고 저도 이제 정치개혁 초당파 의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좀 기자회견 할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향후 계획을 밝힐 텐데 의장은 지금 이제 전원위 논의를 끝내놓고 허지부지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원위 제도 개편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원위원회의 소위 형식으로 지금의 논의를 마무리해서 그럼 가장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냐, 현실 가능한 제도가 무엇이냐를 좀 논의를 압축해서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 올리고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빠르면 6월, 5월 중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자. 이제는 지금까지 전원위에서 논의를 했다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걸 안을 다듬어서 협상을 하자. 여야가 국회 전체에서 협상을 하자. 이런 이제 시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든 좀 결과물을 내서 아무래도 최근에 정치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우려에 대한 불식도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여야 상관없습니다. 최근 또 윤석열 대통령만 보더라도 지지율이 또 20%대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역 의원이시고 또 어제 시국 이사가 있었는데 마산 하포구 의원님 계시는 하포구의 창동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지역 여론도 그렇고 이런 행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한일 관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그 시민들의 우려와 또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 어제 창동 상인들은 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 주장을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창동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반발도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은 어느 정부나 추진해왔던 바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슨 누군가처럼 과거에 눈 감고 미래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일본 땅에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불법 행위에 따른 이제 배상을 하라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그래서 빨리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상의 책임은 물론 일본 전범 기업에게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 그랬습니다. 왜 우리 국가가 없어서 국민들이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이 지금 이제 여명이 얼마 남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상의 방법으로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민주당의 뭐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분도 논의하던 바로 그런 제3자 변제를 통해서 즉 우리 국가가 과거에 여러 방식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서 먼저 배상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 배상 책임을 계속 따져나가는 이런 방식을 택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은 핵심은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의 과거 전범 기업들이 국내 자산을 동결해서 그걸 뺏어서 이제 주는 방식입니다. 예. 이 주는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어렵다고 답변 있습니다. 그건 외교의 상대국 이익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방안을 찾고 우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됨으로 해서 예예. 과거에 우리나라가 없어 당했던 억울한 이 피해를 이 징용에 따른 피해를 빨리 변제해 줘야 된다는 것. 일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변제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고 네, 시간 관계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과거를 눈 감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오해와 또 그런 설득이 부족했다면은 저희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정부 규탄 메시지가 또 우리 지역 마산 창동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에게 여쭤봤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창원 마산 합포구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